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도메인 어댑테이션 비아 프롬프트 러닝이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아카이브 2022년도에 올라왔던 논문으로 도메인 어댑테이션 분야에서는 프롬프트 러닝을 처음 적용한 논문입니다. 관련된 주제 관련해서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에 대한 설명과 실험 그리고 컨클루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elated work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목에 제일 먼저 나왔던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분야는 사실 트랜스퍼 러닝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 자체에서도 이제 타겟하는 태스크가 같은지 아니면 데이터셋의 라벨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도메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인덕티브, 트랜스덕티브 그리고 언슈퍼바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트랜스덕티브입니다. 그래서 타겟하는 태스크와 소스 태스크, 그러니까 하고 싶은 태스크가 둘 다 동일한 경우 도메인이 다를 때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도 사실 데이터 도메인에 따라서 그리고 데이터의 라벨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늘 논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으로 라벨링 되어 있는 소스 데이터와 하나도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타겟 데이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하고자 하는 태스크,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세그멘테이션 할 건지에 대한 어떤 특정한 태스크가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라벨링 되어 있는 소스 도메인이랑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타겟 도메인이 서로 다를 때의 일을 진행하는 태스크를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플로우로 보통 대부분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소스 데이터, 라벨이 다 있는 소스 데이터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 태스크 클래시파이어에 들어가기 전에 이 소스 데이터를 특정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매핑된 피처들을 기반으로 태스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언슈퍼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이 트레이닝을 하면서 갖추게 되는 소스 데이터 기반의 피처 스페이스로 언슈퍼바이스도 그 타겟 데이터도 똑같이 매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태스크가 동일하다 보니까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은 것들도 똑같기 때문에 피처 스페이스로 같은 피처 스페이스의 매핑만 된다면 라벨링이 없는 타겟 데이터도 앞선 소스 데이터로 훈련된 모델로 충분히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하고 싶은 태스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프롬프트 러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프롬프트 러닝이 나온 배경을 얘기를 하자면 사실 프롬프트 러닝 자체는 NLP에서 제일 먼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NLP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 제는 예시로 감정 분석을 하나의 예시로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 NLP의 하나의 이렇게 문장으로 This movie is not worth watching이라고 나왔다면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라고 예측을 하는 모델이 있었다고 했을 때 원래 기존의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들이 나오기 전에는 fully supervised로 다 학습을 했었지만 트랜스포머라는 좀 거대한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이 모델을 다 전체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모델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롬프트 러닝을 하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This movie is not worth watching 이라는 센텐스 뒤에 I feel 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하나 씌워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유도하는 방식으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은 이 마스크에 대해 예측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어서 이 마스크에 대한 예측을 해냈을 때 이게 네거티브인지 포지티브인지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I feel 이렇게 마스크라고 주는 형식의 문장,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답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유도하는 질문의 그리고 템플릿과 나오게 되는 유도되는 여기서는 레이블 월드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왜 갑자기 NLP랑 비전이 섞였는지에 대해서 또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원래의 비전 태스크들,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예를 들면
이미지넷 1000만 예로 들여도 아래 제가 직접적인 라벨을 갖고 와봤는데 올드 잉글리시 쉽덕, 셰틀랜드 쉽덕, 콜리, 보더콜리 이런 식으로 품종에 대해서도 각각 라벨링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강아지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사실 똑같은 강아지라는 특징을 다 갖고 있음에도 이 이미지넷 기반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콜리나 보더콜리나 쉽덕이나 다 되게 같은 동일된 특징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벨들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다른 피처 스페이스에 매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라벨이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적인 의미 자체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학습이 진행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이미지와 텍스트의 각각의 단점들을 좀 보완해내고자 비전 랭귀지 모델이 나오게 됐고, 이거에 대한 시도로 프롬프트 러닝도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프롬프트 러닝을 비전 랭귀지 모델에 쓴 모델이 클립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프롬프트와 이미지를 각각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로 넣었을 때 각각의 시뮬러리티를 기반으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포로 오브 클래스, 이렇게 이 클래스 토큰 자체가 아까 말했던 거 약간 마스크처럼 작동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앞선 프리트레이닝이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 포로 오브 덕라고 이미 프리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데다 이제 포토 오브 클래스와 이미지를 같이 넣었을 때 각각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 건데요.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제 이 학습 한 번에 한 장씩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배치 사이즈로 여러 장씩 하기 때문에 한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들 간에 같이 동시에 아웃풋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좀 사용을 해서 각각의 이미지들이 내 이미지랑 다른 텍스트랑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약간 확률이 좀 더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 이미지랑 다른 텍스트, 나는 강아지 사진인데 또 포로 오브 캣이 만약에 매핑이 돼서 이것에 대한 러스 값이 계산이 되면 작아져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클립 같은 경우에 이 포로 오브 클래스라는 게 사람이 수동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을 때 이게 제일 성능이 좋았다라고 지정을 해놓은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좋은지도 사실 알 수 없고, 예를 들어 이렇게 다양한 프롬프트, 포로 오브 빅 썸띵, 포로 오브 스몰 썸띵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을 때도 사실 성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사실 더 좋은 성능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하나 핸들크래프트하게 해야 되는 게 한계점이어서 그 다음에 나온 비전 프롬프트 러닝 모델은 컨티뉴어스하게 프롬프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코옵스라고 하는데, 앞선 모델과 다른 점은 그냥 그 앞에 있는 콘텍스트를 붙인 걸 특정 프롬프트 그 텍스트 단에 이렇게 특정한 텍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m개의 사이즈의 인베딩 벡터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텍스트 인코더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학습을 하면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면서 자동으로 프롬프트가 학습이 되게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한 이유는 결국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앞선 프롬프트 러닝 기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식 자체가 서로 다른 도메인을 결국엔 같은 피처 스페이스에 보내게 되는 방식을 갖게 됩니다. 이거를 도메인 얼라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다른 도메인을 이렇게 합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약간 그 분포로 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도 다르고 타겟인지 소스인지도 다른 이렇게 색깔이 소스와 타겟이고, 이 모양 세모 네모가 클래스라고 했을 때 각각의 달리 나와 있는 분포를 이제 하고 싶은 태스크,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에 맞춰서 피처 스페이스를 옮긴다고 하면 오른쪽에 이 B번 그림처럼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점은 시멘틱한 피처들의 그냥 특징들이 손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버스트하게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나와 있는 만약에 스케치한 그림이랑 강아지 그림이 있는데 이걸 억지로 하나의 스페이스로 합쳐버리려고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누구보다 좀 더 복잡한 뭐 피처들을 갖고 있었을 때 오히려 그 피처가 뭉개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서브 옵티멀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옵티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클래스 스페시픽한 정보들도 사실 보존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법으로 이 프롬프트 러닝을 사용을 해서 시멘틱한 피처랑 도메인적인 피처를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서 학습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일단은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에 대한 사실 이게 소스인지 타겟인지는 이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라벨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과 그리고 더불어서 타겟 도메인에 관해서는 클래스의 그라운드 트루스까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옆에 있는 그러니까 특정한 프롬프트를 갖고 있는 걸 텍스트 인코드에 넣어서 그거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얻고 그리고 이미지 인코더에 대해서도 이미지 아웃풋을 받으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각각의 매칭되는 거는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커질 수 있도록 유사도가 커질 수 있도록 만들고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그 유사도가 낮아지게끔 만드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이 클립에서는 포로 오브 캣 그러니까 그 아까 클립이나 코옵스에서는 도메인 어그노스틱 그러니까 도메인에 구애받지 않는 앞선 포로 오브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베딩하고 뒤에 있는 클래스 토큰을 붙였다면 여기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으로 도메인과 클래스까지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메인 어그노스틱한 부분과 도메인 스페시픽한 부분 그리고 도메인에 구애받지 않는 부분에 클래스 토큰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예시를 들자면 옆에 있는 것처럼 도메인이 여러 개 있고 이것에 대한 도메인 어그노스틱한 예시로 들면 예를 들어 이미지 오브나 픽처 오브는 사실 어떤 데이터셋이든 간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프롬프트고 뒤에 있는 도메인 스페시픽한 부분은 사실 클립 아트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는 아이콘이나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식으로 그 도메인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컨텍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클래스 토큰은 이 모든 도메인이 갖고 있는 동일한 클래스 토큰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제가 계속 그냥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높아지고 작아지고 라고 계속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할 때 앞에 보이는 probability 확률값 계산의 공식에서 유도되는 식이 contrastive learning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로 그냥 간략하게 표현하면 같은 것끼리는 가깝게 만들고 다른 것끼리는 멀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이 모델에서 쓰이는 예시로 들면 오른쪽 그림처럼 강아지의 그림이랑 스케치 강아지, 고양이 사진, 고양이 스케치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본인에 해당되는 것만 크게 포지티브 페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다 네거티브 페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뒤에 있는 맨 위에 있는 확률값을 계산을 하려고 할 때 확률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분모가 커져야 되고 밑에 있는 분자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위에 분모인 그냥 본인의 인코더, 본인의 텍스트와 본인의 이미지에 나온 인코더의 아웃풋끼리는 커져야 되고 그 나머지 자기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한 합산은 작아져야 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스 펑션을 기반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나 텍스트나 인코더를 거쳐서 나온 값이 도메인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부분과 클래스 스페시픽한 인포메이션을 둘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가정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험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피스홈 데이터셋으로 도메인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고 각각의 클래스의 사물들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는 데이터셋이고요. 두 번째는
신테틱한 데이터셋이랑 리얼월드 데이터셋에 대한 여러 가지 클래스에 대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피스 홈에 대해서 했을 때는 이 클래스가 총 4개라서 12개로 실험을 했을 때 모든 건 아니지만 그 모든 실험의 에버리지는 타겟하고 있는 앞선 클립 모델보다 더 잘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두 번째 데이터셋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테틱에서 리얼월드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했을 때 기존의 모델보다 성능이 더 잘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래 클립에서 사용하는 어퍼 오브 클래스와 같은 이렇게 매뉴얼적인 프롬프트가 아니라 이 클래스 스페시픽하게 각각의 인베딩 클래스 스페시픽과 도메인 어그노스틱한 프롬프트를 줬을 때 성능이 더 좋은지도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했을 때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걸 알 수 있고, 결국엔 약간 클래시피케이션을 타겟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오른쪽 그림처럼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잘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컨클루전을 해보자면 프롬프트 러닝을 가지고 언슈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는 첫 번째 논문이라고 여기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자체를 도메인에 스페시픽하게 줄지 안 줄지에 대한 이 도메인 특정의 프롬프트를 사용했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비전이랑 랭귀지를 쓴 멀티모달 논문인데 이 두 개를 잘 엮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적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